지난 1980년 발생한 사북항쟁 40주년을 앞두고 명예회복과 정부의 사과, 배상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발족했습니다.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강원형 일자리 사업에 민간 투자사가 끼어들어 공사를 관련 업체에 몰아주는 등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바다 쓰레기의 양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관련 예산 부족으로 지자체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군부대가 많은 강원도에 제대한 군인들의 일자리 지원 사업을 하게 될 지원센터가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사북항쟁은 지난 1980년 4월 노동 착취와 어용노조의 반발에 탄광 노동자들이 벌인 생존권 투쟁입니다. 내년이 사북항쟁 40주년인데 이를 앞두고 명예회복과 정부의 사과, 배상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발족됐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80년 4월 21일 정성군 사부급 동원탄자 광부와 가족들이 회사 측의 착취와 노조 운영에 반발하면서 사북항쟁이 시작됐습니다. 계엄 당국은 유혈 사태가 빚어지자 폭도로 규정하고 공권력을 투입한 끝에 나흘 만에 일단락됐지만 200여 명이 잡혀가 고문을 당하고 31명이 구속됐습니다. 사북항쟁은 뒤늦게 정부와 회사, 어용노조의 불의에 맞선 민주화 운동으로 재조명됐습니다. 2008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을 권고했습니다. 사북항쟁 발발 40년을 앞두고 명예회복 그리고 정부의 배상과 사과를 받아내기 위한 사북항쟁 특별위원회가 발족했습니다. 요구사항을 관련 기관과 부처에 전달하고 다음 달 2일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벌일 계획입니다. 사북항쟁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이 우리 민주화 운동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를 제대로 규명하는 그런 작업들이 빨리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강원도 의회는 사북항쟁 40년을 맞아 기념일 지정 등 강원도 차원의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의원님들의 우리 사북항쟁에 관련돼서 어떠한 공감대 형성과 여론을 확산시키고자 14분이 공동 발의하시는 거에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사북항쟁 관련자 가운데 단지 2명만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사북항쟁 특위는 관련자 명예 회복을 위한 직권 재심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강원도가 강원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기간 단축을 명분으로 민간 투자사가 끼어들어 공사를 관련 업체에 몰아주는 등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형 일자리 사업을 위해 강원도는 전기차 조립 임대 공장 2동과 주행 시험 도로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강원도 임대 공장과 시험 도로가 들어설 땅을 생뚱맞게 돈의 모 언론사의 자회사가 43억 원에 분양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자회사는 강원도 임대 공장과 시험로를 짓는 190억 공사를 언론사 최대 주주인 건설사에 맡겼습니다. 전기차 생산업체 공장 50억, 강원도 임대 공장과 주행로 190억 등 240억대 공사를 언론사 최대 주주인 건설사가 가져간 겁니다. 강원도는 이전 기업의 요구대로 공장을 지어줘야 하는 상황에서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민간에 투자를 맡기고 이를 추후에 취득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내부에서 아무 이상 없는 걸로 확인을 했고 의회에다가도 이미 보고를 드린 상황입니다. 3월 달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강원도와 횡성군 세금 233억 원이 투입되는데도 이와 관련한 공고나 입찰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미 매입가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관리 감독 없이 민간에만 맡겨지면서 공사가 제대로 될지 감독할 방법도 없습니다. 강원도 매입 예산이 확정된 상태에서 아무런 위험 부담 없이 땅을 사고 190억 공사를 경쟁 없이 가져가 특혜 의혹이 일고 있지만 강원도는 민간 투자를 유치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환경 영향 찬반 갈등에 대해 원주지방환경청이 아직 협의 방향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환경영향 갈등조정협의회에서 부정적 의견이 많아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중단될 거란 일부 신문 보도에 대해
환경영향 갈등조정협의회의 찬반 입장차가 커서 갈등 조정안을 도출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문 검토기관이나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과 협의회 논의 결과를 취합해 종합 검토 중에 있고 최종 협의 방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상경집회가 오는 27일 열립니다. 친환경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추진위원회는 오는 27일 청와대 앞에서 지역 주민들과 지체장애인협회, 대한노인회 등 3천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어 케이블카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과 조기 착공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해양 쓰레기는 바닷속에 쌓였냐, 바다 위에 떠 있냐에 따라 치우는 주체가 정부와 지자체로 나뉘어 있습니다. 지자체가 수거하는 해양 쓰레기의 양은 매년 늘고 있지만 넉넉지 않은 예산 때문에 처리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6년 9월 동해안으로 폐목재와 쓰레기가 밀려왔습니다. 당시 북한에서 홍수가 발생한 게 원인으로 추정됐습니다. 갑자기 떠밀려온 많은 쓰레기를 어떻게 치워야 할지 예산이 빠듯한 동해안 지자체들이 걱정이 많았는데 때마침 2억 원의 국비를 긴급히 지원받았습니다. 다행히 사업비 부담을 덜게 되면서 가까스로 폐목재와 쓰레기를 치울 수 있었습니다. 바닷속에 쌓인 침적 쓰레기는 해양수산부가, 바다에 떠 있거나 해안으로 밀려온 쓰레기는 지자체가 처리하도록 해양 쓰레기 수거 체계는 이원화돼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지자체 입장에서는 해양 쓰레기를 치우기가 녹록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해양 쓰레기 처리를 맡기다 보니 제대로 치워지지 않고 방치되는 쓰레기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전체 해양 쓰레기의 65% 이상을 지자체가 수거하고 있는데 강원 동해안을 포함한 전국 해안 지자체에서 매년 해양 쓰레기 발생량이 늘고 있습니다. 어려운 지자체에다가 이런 사업을 넘기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바다가 환경적으로 상당히 좀 더 오염이 돼 있는데 재난 수준 차원에서 정부가 일괄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양 쓰레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발생 원인이나 경로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 주도로 일원화된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제대 군인 지원센터가 오늘 춘천에 문을 열었습니다. 강원도는 군인이 많기 때문에 제대 군인들을 위한 일자리 지원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국방부의 국방개혁에 따라 도내 4개 사단이 해체되거나 다른 시도로 이전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된 강원도. 7만 명 가까운 인구가 유출될 걸로 예상되는 등 접경 지역은 그야말로 비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 군인을 위한 일자리 지원센터가 춘천에 문을 열었습니다. 군부대가 밀집해 있는 접경 지역이지만 그동안 일자리 지원을 받기 위해선 서울로 가야만 했습니다. 저도 사실 이런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후배들을 위해서 이런 제대 군인 지원센터가 하루빨리 개설되기를 10여 년 동안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렇게 제대 군인에게 일자리를 지원하는 정책은 사실 강원도가 지자체 차원에서 2012년에 시작했습니다. 현재 춘천의 제대 군인 정착 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 차원의 정책은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또 드론과 3D 프린팅, 앱 개발과 VR 등의 일자리 교육은 강원도 산업과 맞지 않아 구직과 정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일정한 분야의 프로그램이 국한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받을 수 있는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전방위적으로 전부 다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에 살고 있는 제대 군인은 5,800명. 군부대 해체 위기 속에서 제대 군인들을 위한 일자리 지원이 실제 정착으로 이어지면서 실효성을 거둘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아 양양군수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량인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군수는 1심에서 기부 행위는 무죄를 선고받고 업적 홍보는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김군수를 비롯해 이경일 고성군수, 김철수 속초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 잇따라 열립니다. 지난 4월 발생한 속초 고성 산불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한국전력에 대해 2차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산불 발화 지점으로 지목되는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주유소 인근 전신주를 관리하고 있는 한국전력 속초지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전남 나주에 있는 한국전력 본사에도 수사관을 보내 산불 원인과 관련된 자료를 압수했습니다. 내일부터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오는 11월 14일 치러지는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를 내일부터 9월 6일까지 도내 고등학교와 춘천, 원주, 강릉 등 7개 교육청에서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은 11월 14일 도내 7개 시험지구 44개 시험장에서 치러지며 성적은 12월 4일 발표됩니다. 강릉시가 노인 치매 전담시설 신설을 추진합니다. 강릉시는 내년부터 2년간 104억 원을 투입해 내곡동 산 17번지 일대에 치매 노인 1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치매 전담 요양시설과 주 야간 보호시설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강릉시는 신설하는 치매 전담시설에 전문 인력 90여 명을 배치해 24시간 맞춤형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삼척시가 문화재단을 설립합니다. 삼척시는 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달 공모를 통해 이사장과 이사, 감사 등 임원을 선임하고 올해 안에 문화재단을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삼척문화재단은 문화진흥과 전통문화 발굴 보존을 비롯해 문화예술단체 지원과 문화정책 개발, 각종 공연과 축제 관련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강릉고가 봉황대기 전국 고교야구 대회에서 8강에 올라 내일 오전 광주 1고와 4강 진출을 다툽니다. 강릉고는 어제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부산고와의 봉황대기 16강전에서 에이스 김진욱 선수의 호투에 힘입어 강호 부산고를 5대4로 누르고 8강에 진출했습니다. 강릉고와 광주 1고의 8강전은 내일 오전 9시 반부터 목동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강원도가 이번 주말 열리는 강원FC와 대구FC의 원정 경기에 직원들을 파견해 대구FC의 전용구장 상황을 벤치마킹합니다. 강원도는 현재 홈 경기 평균 관중이 3,500여 명으로 K리그1 12팀 가운데 꼴찌인 강원FC의 홈 관중 확대를 위해 지난해 축구 전용구장 건설 이후 올 시즌 평균 홈 관중 10,000명을 넘으며 서울과 전북에 이어 3위를 차지한 대구FC 사례를 견학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전용구장 건설 동기와 사업비 조달 등을 중점 확인할 계획입니다. 동해시는 정부의 추가 경정 예산 확정으로 하반기에 35명의 강원도형 청년 일자리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청년 일자리 추가 확보로 올해 전체 채용 인원은 80명으로 지난해 25명보다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 사업을 통해 기업과 단체 등에서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1인당 월 최대 180만 원 한도로 2년간 인건비를 지원하고 참여 청년에게는 매월 교통비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태백문화원이 오늘 태백산 천재의 가치와 역사를 짚어보는 학술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태백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오늘 세미나에는 태백산 일대 민간 신앙과 태백산 천재의 전통 등에 대한 연구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